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이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은 드라마 무빙과 영화 밀수가 전남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됐는데요. 전남이 지닌 자연환경과 적극적인 제작 지원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낡은 건물 안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아 방치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드라마를 찍었던 곳입니다. 순천 승주읍에 위치한 제1대학교 옛 캠퍼스 건물로 1980,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요즘 OTT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한 무빙의 주요 배경인 국가안전기획부를 그려낸 장소입니다. 지난해 카지노와 무빙 등 작품 3편을 촬영했고 올해도 최근 드라마 한 편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근 전남을 배경으로 한 영상 작품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봉해 관객 500만 명을 불러 모은 영화 밀수는 여수 백도 앞바다를 비롯해 순천 드라마 촬영장, 목포 용당부두 등 전남에서 대부분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을 화면에 담은 영화와 드라마는 모두 152편으로 전남이 지닌 자연환경과 적극적인 제작 지원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드라마라든지 영화 등을 유치했었을 때 실제로 그들이 쓰고 먹고 자고 간 체류비라든지 장기적으로 상영을 하게 된다면 홍보 효과들이 꽤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작품 흥행으로 전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촬영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과 제작진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아동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갖고 지역의 모든 아동들이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 여수를 조성하기 위해 UN 아동 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동 청소년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으며 22년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전남 동북권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신규로 운행됩니다. 금호고속은 오는 22일부터 여수, 순천, 동래, 해운대 노선을 하루 4번 왕복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해운대까지 운행 시간은 3시간 30분이며 여수에서 출발하는 첫 차는 오전 8시 30분, 마지막 차는 오후 5시 30분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순천시가 선진 사례로 삼고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지하화 시설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강과 둔치숲, 미사리 조정경기장, 초대형 쇼핑몰,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하남 유니온파크. 멋진 전망대가 일품인 높이 105m의 타워는 지하 25m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의 굴뚝입니다. 인구 32만의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48톤의 소각 쓰레기와 50톤의 재활용 쓰레기, 80톤의 음식물 쓰레기, 3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하수 처리장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는 재활용 선별 시설, 소각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이곳으로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총 투자비는 3천여억 원. 현재 바로 옆에서는 하수 처리장을 지하 증설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하남과 같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구상 중입니다. 지상에는 쇼핑몰이나 체육시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또 벌써 설치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걸 따져봤을 적에 이런 시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짓는다면 이곳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과거 한적한 시골에 매립해온 전철을 반복하려다 백지화된 원인과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의 첨단화와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담보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성패는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돼 있는 지역을 포함해 현재 순천에 살고 있는 28만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남해화학 하청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남해화학 산해하청 노동자 4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에 불복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있는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불법 파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 표준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O 37301은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동안 ESG 경영 차원에서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부서별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준법 경영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와 외부 신뢰도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일정 구역에 짓게 한 산학연 클러스터 땅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분양을 마친 땅인데도 건물을 세우기는커녕 아직까지 방치된 곳이 허다한데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 사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민간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분양을 받은 곳인데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랐는가 하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곳은 더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모두 84개 필지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이미 분양이 됐는데요. 문제는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 46개 필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하루도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이게 클러스터 부지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민간 기업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들이 사업을 멈추면서 도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클러스터 분양을 전제로 그리고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오만인데 일단 인구 유입도 지금 정체 상태에 있고 더불어서 인구 유입이 정체되면서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은 이들 기업이 경기 침체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은 수년째 공문 등을 통해 착공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지역민의 바람과 담당 기관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귀성객들이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목포항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목포항은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목포항에 부서진 채 방치돼 있던 차량 방지턱이 새 시설로 교체됐습니다.
모두 100여 개에 달합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던 사고 위험 안내판도 야광 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깔끔한 안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는 U자형 볼라드는 여전히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배 밧줄은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추석 전까지 목포항 시설 보수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동명동 및 연락제 물항장 부과는 현재 공정률 70%로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목포항이 깨끗한 곳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명 구조 장비 보관함 앞은 불법 투기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는 악취와 함께 파리 등이 들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부터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찌개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자주 안 있으니까 이래 모이니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저 정체인 거한데 보기에 너무 쑥스럽고 저 보기는 안 좋습니다. 이거. 집화장 신설을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목포시. 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화장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명동 물항장 자체가 협소해서 집화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나 이제 장소 정해가지고. 추석 전까지 2달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목포항. 귀성객들에게 고향 목포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식회사 YC테크의 박수관 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 상당을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독거노인 등에게 쌀과 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등의 형태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수 출신 출향기업인인 박수관 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장학금과 수술치료비,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흥군 공무직 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 3억여 원의 공공근로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5월과 7월 2차례 감사를 통해 한 공무직 공무원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근로자 100여 명의 인건비 3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변제했고 고흥군은 곧바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산 분야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다 횡령 의혹이 포착돼 시작됐으며 현재 감사원 해당 부서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감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식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리 입장 유치와 항공우주산업을 특화한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예비 선정에 이어서 남해안 우주 밸류체인 소부장 R&D 허브로 부상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